이처럼 중국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만 미국 경기는 비교적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미국인들의 씀씀이 이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데 엇갈린 두 나라 상황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분께 들어보겠습니다.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. 네,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올해 초에 경기 전망하시면서 상고하 모르겠다 하반기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8월 중순쯤 됐으니까 좀 답을 내릴 때 아닙니까?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여전히 좀 혼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라별로 좀 달라서,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. 중국의 지표 보시면 최근에 실업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데이터들도 많이 나왔고, 네. 근데 이제 또 미국은요, 최근에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번 7월에 0.7% 또 증가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은 또 좋고 중국은 누가 봐도 지금 최악으로 가는 네. 그런 상황이 나와서 이 G2가 서로 좀 다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도 이 글로벌 경기 전망하기가 네.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좀 상황인데, 근데 어쨌든 지금 좀 걱정은 좀 중국입니다. 네. 조금 전에 실업률 말씀하셨는데 네. 실업률 통계 이제 발표 안 한다면서요? 청년 실업률. 네, 맞습니다. 지금 사실 청년 실업률이 지금 21% 넘은 걸로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숫자잖아요. 네. 근데 이마저도 지금 발표를 안 하니까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지금 실업률 공개를 못할 정도로 네. 굉장히 좀 심각한 지금 상황 아닌가. 좋으면 공개를 안 할 리가 없겠죠. 예, 근데 그만큼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인데 중국도 우리처럼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하고 엮여 있어서 결국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 부실, 은행 부실로 이어지는 제2의 리먼 사태 오는 거 아니냐. 자, 이런 전망 어떻게 보세요?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 네, 아직은 너무 좀 앞서간 것 같아요. 리먼 사태까지 가기는 아직은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, 사실 이제 그 중국의 단기 외채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. 거기다가 이 부동산만 좀 봤을 때 중국 은행들이 사실 은행이 이렇게 망할 때 금융위기가 오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은행들이 이번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이제 대출해준 자산들을 보면은 전체 은행 자산의 4.4%밖에 안 돼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까지 너무 금융위기까지 좀 볼 필요는 좀 없겠지만, 다만 지금 중국 경기 체력 자체가 너무 안 좋거든요. 네. 이 상황에서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좀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중국 내부 자체의 좀 문제점들이 좀 아직은 좀 남아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내후 외환이라고 하셨는데 외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미국과의 어떤 경제 갈등, 그런 어떤 미국의 그 대중국 투자 규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? 네,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제 지금 굉장히 지금 중국 부동산이 안 좋잖아요.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지금 중국의 수출이 지금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받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번 7월 수출 데이터도 마이너스 14.5%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왔는데 그중에 또 대부분이 미국향 수출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근데 예. 이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동맹국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좀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중국의 제조업 경기를 조금 위축시키고 있고, 제조업 경기 위축되니까 실업률은 또 늘어나겠죠, 당연히. 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의 그 내후 또 외환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앞서 중국과 달리 미국은 경기가 좋다, 소비도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또 우리한테 이렇게 호재만은 아닌 거잖아요. 그 경기가 좋고 지금 물가 상승의 우려가 계속 있어서 7월 FOMC 의사록에도 추가 긴축이 필요한 진단이 나왔는데 이 얘기는 그러면 9월에 금리 인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?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9월은 좀 빠르다고 좀 보고 있고요. 이제 7월에 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9월에 올리는 것보다 만약에 올려도 11월 정도 예상을 한 템포 좀 건너뛰고 올릴 걸로 만약에 보고 있고,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을 사실 할지 안 할지는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 미국의 물가 지표라는 거 이런 것들은 여전히 높고 경기는 좋은데 네. 미국의 경기가 4분기 정도에 좀 식어가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들도 좀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. 네. 또 거기다 이번에 중국 이슈가 터졌잖아요. 근데 중국 이슈가 터지면 미국 경제라고 그게 자유롭진 않거든요. 당연히 예전에도 중국 경기 안 좋았을 때 미국이 영향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중국 이슈로 인해서 이번에 바로 9월에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건너뛰고 9월은 건너뛰고 네. 연말쯤에 한 번 더 올릴 것이다. 연말에 그거 올릴지는 또 봐야 됩니다. 그때 또 만약에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더 안 좋거나 네. 미국 경기가 4분기에 실제로 좀 소비나 이런 게 둔화되기 시작하면
금리를 또 올릴 명분 자체가 없어지거든요. 예. 그래서 일단은 11월은 좀 돼봐야 되겠지만 일단 9월은 가능성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보통 우리가 위치한 어떤 지정학적 면 그리고 또 경제 구조상 특성으로 보면은 금융시장은 우리가 미국 영향 많이 받고 경제 펀더멘탈은 중국 영향 많이 받잖아요. 주식시장이 오늘 장중에 2,500선 깨졌다 겨우 회복했는데 이거는 그 어떤 미국의 긴축 우려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봐야 됩니까? 중국 부동산 위기에 따른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까? 둘 다 겹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지금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에 당연히 악영향을 주고 중국의 위안화가 약해지면요,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지니까 환율이 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. 이 부분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미국은 너무 또 경기가 좀 좋은 데다가 추가 막 금리 인상 또 뭐 11월에 하는 거 아니냐.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또 너무 강합니다. 예. 아시겠지만 달러가 강하면 외국인들은 원화보다는 달러로 바꿔 가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자금 유출이 일어나니까 주식시장에 사실 이것도 좋을 게 아니죠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양국 간의 관계가 좀 너무나 다른데 이 중간에서 좋은 점만 취하면 좋은데 그게 네. 아니라 둘 다 지금 우리 한국 증시에는 좀 나쁜 쪽으로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네, 같습니다. 방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1,340원대까지 올랐습니다. 사실 미국은 신용등급 강등 그 이슈가 있어서 미국은 못 믿겠는데 그래도 믿을 건 달러뿐? 이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. 네. 이 달러 강세는 한 언제까지, 얼마까지 이어질까요? 그러니까 이게 당분간은 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. 근데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미국의 금리가 조금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데 당장 그럴 요인들은 좀 안 보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위안화가 약해지니까 네. 우리나라 또 환율에 영향을 예. 주고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알겠습니다. 같습니다. 상반기에는 미국은 뭐 AI라는 그리고 또 우리는 2차 전지라는 그런 어떤 특정 분야가 좀 이렇게 장을 끌어가긴 했는데 지금 약간 동반 약세로 좀 돌아섰어요. 하반기에는 어디서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? 결국 저는 중국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 중국이 그동안 계속 좀 안 좋았는데 다만 중국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부양책을 좀 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중국이 조금 그런 쪽으로 풀어준다면 수출 살면서 네. 우리나라 반도체부터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상고하고로 가는 키는 역시 중국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. 네, 염승환 이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